얼마나 TMI를 많이 했으면 50분이 걸렸습니다. 10번까지 하는데. 자, 그만큼 9월 모의고사니까 좀 더 의미를 두고 들을 말씀이 더 많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향, 요령 이런 것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요령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그 좀 하고 싶은 말을 이 전 영상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에서 제일 첫 부분에 해놨으니까 그거는 꼭 봐주세요. 오케이? 제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 들어보는 보기 지문이다. 그럼 답이 아닐 확률이 99%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했고요. 시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거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교과서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오케이? 자, 11번 갈게요. 가 인물을 파견한 국가래. 어떤 국가인지 아는 거네요. 자, 볼까요? 이곳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무슬람이었던 누구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거고, 조공 확대를 꾀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수차례 함대를 이끌고, 자, 조공 확대를 꾀한 황제의 명령. 이 황제는 어떤 나라의 황제? 그리고 동남아시아저까지 항해했다. 이거 뭡니까? 조공 확대를 하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이제 언제죠? 영락제 때 이 황제는 영락제 아까도 등장했는데 또 나오네요. 누굴 파견합니까? 정화의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었죠. 거의 아프리카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그쵸? 뭐야, 그래서 명나라를 묻는 문제네요. 그쵸? 명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갈레온 무역을 주도하였다. 갈레온 하면서 큰 배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에스파냐. 그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 얘기하는 단원에 나와 있어요.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우리 조선이 일본과 무역할 때 외관이라는 곳을 이제 일본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죠. 감합을 발급하여 무역을 하였다. 감합무역, 명나라와 무로마치, 무로마치 사이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맞네요.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은유출을 막고자 신패도 아까다. 이게 연결 모든 문제. 자,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오는 것들을 좀 자세히 공부한다. 여기서 다뤄졌던 20문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6월까지 해서 40문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5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신패 발급하였다. 뭐예요? 에도막부. 자, 말레이반도 몰라카. 갑자기 또 이제 저기 유럽이 나오네요. 저기 포르투갈. 그리고 마카오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11번 3번 쉽게 고를 수 있는데 3점이네요 자, 가나시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가나가, 자 볼까? 이타사키 다이스케가 나오네요. 민선 의원 나오고 의원을 설립하자 나오고요. 민선의 설립을 위한 건의수가 나오네. 자, 뭐야 이거 지금 그 일본의 우리 단원으로 따지면 국민국가 수립운동, 그러니까 개항, 근대화, 그리고 국민국가 수립운동, 근대화 운동 이후에, 오케이?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일어난 자유민권운동. 자, 여러분, 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동아시아에서 시작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이제 개항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완벽히 빠르고 그리고 급진적으로 나라를 바꿔가잖아요. 세상을 이제 막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쵸? 자, 요 그 얘기고, 지금 나는 지금 뭐야, 그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얘기.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물이 아니라 탄산수여서 목이 좀 따갑네요. 좀 마시면서 해야겠어. 짐은 국가의 번창, 신민의 행복. 자, 신민 나오고 역대 천황도 나오고 뭐 일본 얘기인가 보네요. 헌법을 제정해 선포한다. 일본에서 다 이어지는 거네. 가나가, 그쵸? 자유민권 운동 막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헌법이 만들어지죠. 대일본 제국 헌법 또는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이 더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같은데, 메이지 헌법이 중요해. 헌법. 이것도 국민국가 수립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어디였어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이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여태까지 배운 내용과의 순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요렇게 이제 일본이 먼저 다 모든 걸 좀 선도했던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자유민권 운동의 흐름 보면은 이거 좀 가까운 내용인데,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기를 먼저 쫙 볼게요. 연합국 의화단 운동 얘기 나오고, 신정 얘기 나오고, 서태후 중의원 선거에서 제국 의회가 개설된 얘기 나오고, 개화정책 불만으로 이모군란, 우리 조선 얘기도 나오고, 이모군란, 양치차오 입헌군주제 도입 추진. 이건 뭡니까? 이 범법 자강 운동이랑 뭐 그 이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입헌 운동, 그거에 대한 얘기네요. 양치차오. 그리고 이 양치차오 상에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죠? 순원은 이제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런 얘기, 이제 입헌군주제.
요 정도 보면은 이것도 좀 연표 비슷하게 그려줘야 되겠네. 잘 봐요. 자, 요걸로 이제 봅시다. 또 일본 얘기 먼저 할게요. 일본 메이지 유신부터 모든 역사 시작, 근대화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에도막부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금 요걸 다 연결하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 이 메이지 유신 때 막 이제 개방이 되고 개항이 되고 근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무사들, 그쵸? 이 무사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 재밌는 이야기야 들었을 텐데, 일본에서 정말 존경받는 여러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요 시대인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요 무사들을 중심으로 정한론이라고 한반도 공격하자, 우리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움직임이 막 벌어집니다. 요때 등장하는 사람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일본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쾌한 인물이죠. 요런 과정이 있고, 요 정한론이 뭐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한론 때 이제 요 사이고 다카모리를 비롯한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한론 말고 이제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바로 의회를 설립하자. 이 이타다케 다이스케를 비롯해서 이제 의회를 설립하자는 운동입니다. 이 자유민권 운동. 그러니까 가에 해당한다고요. 가. 자유민권 운동이 요때 추진됩니다. 이 가. 요 민선의원 설립을 위한 건의서, 건백서라고도 부르는데 요때 이제 쓰여지는 거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의 천황과 이런 의회 설립하자는 운동 간에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고, 양보도 있었고, 천황의 권력을 결국엔 인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만들어지죠. 방금 만들어진 대일본 제국 헌법. 그쵸? 그러고 이것도 하나 이제 알려줄게요. 대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금의 헌법과는 의미는 이제 있지만 초기 헌법으로서 매우 다르다고 저 수업 때 말했습니다. 뭐냐면 천황의 권력을 매우 이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대한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드하고 봉건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기본권을 제한하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 전쟁에 대한 통솔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본은 더더욱 이제 튼튼한 의회도 가진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회 설립. 제국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의회가, 동아시아 최초의 의회가 설립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청일전쟁. 이거 옆에 막 넘어가겠는데? 어떡하죠? 자, 필기가 좀 망한 것 같아요. 청일전쟁까지 하면서 이제 일본이 동아시아의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청일전쟁이죠. 청나라가 몰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이후에는 이제 러일전쟁까지 이제 하면서 러시아까지도 나가리 되고, 이 조선 그리고 한반도 만주 지역에 대한 이 영향력을 일본이 완전 확보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가게 되는 과정이죠. 이거 청일전쟁까지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 나머지 다른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청나라 얘기가 많으니까 청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청나라 얘기, 이게 문제는 쉬운 거네. 2점짜리인 이유가 있는 게, 잘 봐요. 청나라도 청일전쟁이 엄청 중요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 쉽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청일전쟁 이후에 모든 게 펼쳐져요. 청나라는 그동안 이 보수적이고 그 권력 다툼에 몰두했던 이제 청나라 관리들, 그래서 우리 태평천군운동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모운동도 실패하고, 양모운동 실패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거꾸로도 갈 수 있네. 보여주는 게 청일전쟁이라고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쵸? 이 청일전쟁이 실패하고 중국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느낌 오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을 모티브로 해야 되겠다, 일본을 본받아야 되겠다, 일본을 롤모델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양무운동 실패, 청일전쟁, 그리고 변법자강운동이 추진되는 거예요. 변법. 느낌 와요? 오케이? 이 변법자강운동 때 아까 말한 5번 보기 같은 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량치자오 같은 사람, 물론 변법자강운동 때보다 그 이후, 한 번 더 말했죠. 이후에 이제 더 강조되는데, 변법자강운동 때 이런 입헌군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변법자강운동 이후에 뭐 이것도 이제 서태후의 그 무술 정변으로 인해서 막 실패하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당시 황제 광서제라는 사람과 서태후라고 하는 이제 광서제의 엄마죠, 그 태후의 권력 다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의화단 운동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제대로 진압도 못하고 서양 국가들에서 의화단 운동에 진압되고 신축 조약이라는 거 맺죠. 베이징 주둔을 이제 약속하는, 그렇게 되고, 또 이 신축조약 맺고 정말 청나라가 막 흔들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모습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개혁을 불태워보자. 이때는 이미 대한제국도 헌법이라는 거, 대한국 국제라는 거 반포하고
뭔가 이제 나라다운 그 나라로 이제 조금 개혁에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국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이 신정, 광서 신정이라고 하는 광서제가, 그리고 서태후들이 이제 나와서 중심이 되는 신정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도 근데 이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요. 이제 서구 열강의 간섭에 의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러일 전쟁까지 뭐 별 일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논의가 이제 순원도 들어오고, 량치차오가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입헌군주제 할 거냐 공화제 할 거냐 이걸 막 논의하는 거예요. 청나라 황제 국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흠정 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래 만들겠다라고 하는 황제의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 밑에 줄에 갔어요. 우리나라도 볼까요? 우리나라 어디부터 볼까? 요 정한론의 이런 영향도 받았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정한론에서 지금 모든 얘기가 시작됐는데, 요 강화도 조약과 자유민권 운동이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자유민권 운동이 1970년대 1870년대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이제 명성황후와 고종이 그래 뭐 약간은 불평등하고 이렇게 좀 일본에 의해서 됐지만 이걸 계기로 개화를 하자 하면서 또 적어야지. 통리기무화문 같은 거 만들고요. 통리기무화 만들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펼쳐가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 통리기무화문 만들 때 이제 별기군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서양식 이제 전략 이런 거 배우고 교관을 임명하고 일본인 교관 들여와가지고 훈련하는 별기군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이때 이모군란이라는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후에 또 뭐 터집니까? 이거 밑으로 할까? 이거 보기 이따 지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갑신정변 이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갑신정변부터 10년 뒤에 이제 그 10년 동안 거의 이제 온건한 이제 개혁이 추진되고 갑오개혁까지. 이 갑오개혁 여러분 갑오개혁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동학농민운동, 천일전쟁과 다 같은 해라고 공부했잖아요. 1894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오케이? 갑오개혁 이후에 천일전쟁 뭐 이제 우리의 흐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오개혁, 그리고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고 이제 친러 정책 쓰다가 그쵸? 이 삼국간섭도 있었고, 그리고 아유 무서워 부인이 이게 죽으니까, 그리고 아관파천 있죠?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 관련해서 독립협회 활동이 있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불꽃 불태우는 게 뭡니까? 대한제국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대한국 국제 만들고. 요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어지네요. 아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하네. 어떡하지?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자 보면은 이제 가나해가 표시되어 있고 1, 2, 3, 4, 5를 이제 넣을 수 있겠네요. 1번 연합군 의화단 운동 저 뒤에 있네요. 그쵸?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게. 의화단 운동 저 뒤에 있네. 보기 1번. 그쵸? 서태후 신정을 단행하였다. 이거 저 뒤에 있고요. 지금 가나는 여기 있어요 지금. 자 중요한 선거도 제국 의회가 개설됐다. 의회 설립은 직후 이 헌법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의회가 개설된 거예요. 제국의회가. 3번 여기 있네요. 자 쓰여져 있고, 개화정책의 불만으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요 이모군란이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강화도 조약 자유민권 운동 그 시대 직후니까. 오케이. 통리기무화문 그리고 이모군란.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과정에서 여러분 그 통리기무화문 만들어지는 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런 걸 다 배워요. 우리가 그 조사 시찰단이랑 또 뭐죠? 수신사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답은 어딨어?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량치차오 입헌군주제 도입. 자, 변법 자강 운동 때라고 봐도 이거보다 훨씬 뒤고, 그리고 요때 러일전쟁 이후 때라고 봐도 입헌 운동 때라고 봐도 훨씬 뒤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오답을 지워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사이가 뭐가 없는데 이모군란이 굳이 이 사이인 이유는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꼼꼼히 읽으면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만 봐서는 이 뒤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을 지워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요거는 이 사이를 정확하게 요 사이에 이제 18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같네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2점짜리지만. 오케이? 4번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일본의 연표를 볼게요. 일본의
요 자유민권 운동 있잖아요. 요게 가장 먼저 있었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제국의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광무개혁,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이 있고 중국은 그 이후에 어딨어? 요렇게 흠정헌법 대강 이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갈게요. 밑줄 치는 왕조 어떤 왕조일까요? 아까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가 국가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설명, 왕조에 대한 설명, 어떤 국가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사나이간을 넘어 요것도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들어봐지 않았겠습니까? 아닌가요? 자, 이 중국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걸어볼까? 자, 이렇게 산동반도 요동반도 있다고 치고 하면은 여기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만리장성의 입구가 산하이관 또는 산해관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거를 넘어가지고 중원에 들어왔다. 농민군을 몰아내고 이 이자성에 난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한 지 명나라가 멸망,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자성에 난 진압을 위해서 산하이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자성에 난 진압하고 명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하고 주인이 된 지 80년이 지났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 청나라네요 지금. 그쵸? 우리가 그래도 이런 정치를 행하고 널리 전한 문화가 아주 발전했는데 어찌 우리가 짐승과 이거는 우리가 북방민족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니네 한족들은 힘이 약해서 진 건데 뭘 무시하냐. 우리가 아주 이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문화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걸 TMI 대의강미록이라고. 왜냐면 TMI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나와요. 청나라가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고 이제 옹정제 때 이제 청나라 최전성기 때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이제 문제 청나라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송과 전연의 명약 체결한 거 어디입니까? 요나라 거란. 고려와의 군신관계 요구한 거 어디입니까? 금나라 이자겸과 관련해서 나오죠. 우리가 수용하죠.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한 게 정답이.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계령 하면서. 그러니까 겹칩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 여기 나온 주제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한 두세 문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셈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교과서를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 그리고 몽골 오해 전투에서 황제. 몽골이 그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 됐다가 얘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과정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오이라트 타타르라는 부족이 이제 연합이 이제 있었다. 얘네가 명나라를 자꾸 괴롭혀요. 이 북로 남쪽에서는 왜구가 괴롭히고 북로 남에 명나라의 엄청난 위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새로운 3단원의 시작이었나 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황제가 사로잡히는 토목보의 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사건도 있었다. 토목보의 변. 어쨌든 명나라에 대한 얘기. 이런 거 3번 답 고를 수 있겠죠. 14번이 지금 막 그려져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캡처해 놓은 다음에 이거 잘 정리해서요. 연표에 다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14번 볼게요. 대화가 이루어진 해에 볼 수 있는 모습. 요게 언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이거는 이제 사회, 문화, 경제 요 파트에서 좀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요런 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면 연도가 좀 필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로 보이는데, 자, 긴자 고래. 일본에 대한 얘기했네요. 긴자. 서양 물건 판 상점도 보였어. 작년부터 서구 문물의 수용에 대한 단원에서 태양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모습도 태양력을 사용하고 시계를 사용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태양력 사용 나오죠. 요 태양력을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본, 우리나라, 중국 순서인 것처럼 양력을 사용하는 것도 일본, 한국, 중국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게 바로 메이지 유신 직후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오는데 지금 보기를 살짝 보니까 나와가지고 벌써 대학교 얘기, 대학교도 만들어지고 교육 치거도 발표되고 의무교육제도 나오고 하면서 교육 얘기도 나오는데, 이 시기가 태양력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의 서술의 흐름과 요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교과서에도 본문에 연도가 나와 있어요. 이 태양력을 언제 사용했는지, 그리고 도쿄 대학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밑에 있는 요코하마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진 내용까지.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드디어. 자, 이거는 좀 그걸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답을 말하자면 답이 2번인데 철도가 만들어지고요. 양력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공부를 그냥 묶어서 할까요? 이거 다음에 이 정도 어려움으로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도, 양력, 대학교. 혹시라도 연도가 이제 궁금하면 이게 72년도예요. 메이지 유신 이제 직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양력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76년인가 막 5년. 저도 연도를 사실은 큰 관심 없이 보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는 7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7년.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이제 2번이고, 3, 4, 5번도 볼게요. 옌프의 천년. 요것도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사료인데 이거 어렵네. 옌프는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청나라의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 학자인데, 옌프 가토 히로유키, 우리나라 유길준과 같이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청나라는 정신 차리는 게 다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오케이? 이게 청일전쟁의 다 전이에요. 지금 이 양력 사용하고 이런 거. 이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 훨씬 뒤입니다. 이 양력 사용한 거. 이루어진 해라고 보니까, 아까 제가 양력 날짜가 헷갈렸잖아요. 철도랑 지금 같은 해인가 보네. 72년도. 오케이. 철도 양력 같은 해라고 이참에 알아둡시다. 이루어진 해라고 나왔으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쉽게 가려고 하네요. 여기서 구분을 묻진 않고. 오케이. 철도랑 양력은 같은 해 72년도 1800.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도. 자,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한번 연도 없이도 이렇게 그냥 요 순서만 잘 알아두세요.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회는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졌죠. 우리 여성 그 서구 문물에 수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제 인식도 바뀌고 인권이 성장한다 얘기하면서 여학교 설시 통문 얘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가 만들어졌다. 이게 대한제국대입니다. 다 요거보다 훨씬 이후죠. 오케이? 우리나라 태양력 사용한 거 을미개혁대. 오케이? 그 이후에 훨씬 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자, 이후 풍도해전. 이건 풍도해전 정도는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풍도해전인데, 청일전쟁 다 뒤에요. 아까 청일전쟁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다 지금 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직후에 철도 만들고 양력 사용하고 시계 사용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개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2번 고르면 되겠고요. 이것도 어렵네. 이번에 1등과 컷이 46점 나오는 거 아니야? 6점? 자, 46점. 자, 가 지역에 대한, 이것도 지리적인 거네.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일본이 뭘 요구했대요? 강화라는 말 많이 등장하죠? 전쟁을 끝날 때 하는 말입니다. 전쟁 그만하자. 화해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화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승리하고 어떤 나라는 졌겠죠. 좀 이제 우열이 이제 있는데, 얘네가 그럼 지금 요구하고 있네. 승자인가 봐요, 일본이. 일본의 소유로 하는 것은 베이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베이징도 연관돼 있고 조선도 연관돼 있고, 극동의 평화, 극동이 바로 우리 동아시아를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러시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이 지역을 가져가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청한대. 아니, 지금 뭐야? 일본이 지금 어떤 전쟁 끝나고 이 지역을 가져가려고 했대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이거 뭐야? 삼국 간섭이네요. 그쵸? 삼국 간섭 때 일본이 지금 어디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펑우 열도를 비롯한 타이완, 대만 근처에 섬을 가지고 가고, 또 뭘 요구하죠? 저기 랴오둥반도에 다롄, 그리고 저기 다롄 정도 기억나네. 자, 다롄 리순 위치 그려드릴까요? 자, 위치를 그리면 이래서 우리나라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반도 있고 산동반도 있잖아요. 대만 여기 있다고 치면 요 요동반도에 여기 있는 그 도시가 다롄 리순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근데 러시아가 보기에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해치는 거다. 조선과도 관련돼 있고 이게 얘네 중국과도 관련돼 있는데 이거 평화가 매우 이제 어긋나는 행동이다. 게다가 사실은 이거 러시아의 욕심이죠. 러시아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삼국 간섭. 러시아가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간섭을 하잖아요. 일본이 여기서 이제 분노를 참고 러시아 두고 보자 하고 내어주죠. 이거 포기하죠 결국에.
이 여기 도시와 관련된 얘기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노를 나중에 표출하죠.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 보시면 볼게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도시.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등장합니다. 충칭 임시정부의 최종 이제 그 도착지에서 난징 조약에 체결로 개항된. 자, 난징 조약 때 체결된 그 체결로 인해서 개항된 항구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모르겠죠? 자, 뭐 그 교과서 그 사료에 보면은 뭐 샤모이 아모이, 샤먼, 상하이, 상하이는 유명하니까 상하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특징은 다 이 하얀가입니다. 이 지도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할양된 1차 사이공 조약이 뭡니까? 프랑스가 지금 베트남을 개항시키는 조약이잖아요. 그때 베트남 남부 지역 코친 차이나를 할양해 가죠. 오케이. 지금 뭐야? 지금 우리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 랴오둥반도. 그쵸? 포기하는 걸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찾는 거예요. 신축조약에서 명시된 외국군 주둔주. 신축조약도 아까 의하단 운동 끝나고 얘기했는데 그쵸? 이때 베이징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이 베이징과 관련된 얘기. 포츠모스 조약이 뭡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맺은 조약이잖아요. 이때 러시아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일본이 대놓고 그때 포기했던 랴오둥 에 있는 다렌과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렌과 리순을 조차 이게 형식적으로는 빌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요때 등장하는 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는 이것도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는데 교과서에 문장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 좀 감으로 우리나라와 그 청나라도 관련돼 있는 약간 북쪽 만주 요동 요쪽이구나를 추측을 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다렌 리순까진 모르더라도 오케이. 참고로 루이스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갇혀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주요 도시 또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밑줄 친 이 사건 리튼 조사단 여러분 여러분 이번 문제 어렵네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본문에 정말 지나가서 한 줄 나오는 거 또는 교과서에 본문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날개 있죠. 날개 거기 나온 내용 또 밑에 탐구활동 뒤에 부록 같은 나온 내용이 막 시험 문제로 메인으로 막 나오네. 이거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엔 천재랑 비상 다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리튼 조사단이 뭘 조사했냐면 지금 뭘 조사하려니까 조사단이잖아. 그쵸? 뭐냐면 일단 이거 얘기부터 하면 만주사변을 조사하는 건데 여기 다 힌트가 또 있을 거야. 이거 그림을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리트 조사단을. 그쵸? 푸이가 등장하네. 푸이 집정이 뭐냐면 푸이가 사실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데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만주인들 중국인들의 이제 그들 좀 잠재우기도 하고 명분을 그런 과정에서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임명하잖아요. 이거 집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푸이란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만주국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만주사변인 거예요. 오케이? 뭐 9월 18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관동군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 군이에요. 얘네가 일으킨 사건. 만주사변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끝인 영향이네요. 이후에 있었던 일. 일본 주력한 비율이 제한되었다. 이건 뭐예요? 워싱턴 회의네요. 이건 사건이니까 딱딱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시기적으로 굳이 보면 파리 강화 회의 때 일본이 엄청 이제 인정받았죠? 21개조 요구가 뭐 수용되느니 마느니 얘기 나오고 일본이 좀 인정받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이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일본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일어나죠. 영일동맹도 폐기되고 그때 당시 이야기죠. 참고로 이것도 이제 년도가 아니라 년대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사 공부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워싱턴 회의가 1920년대 초를 이제 이루는 파리 강화 회의 3.1 운동 요게 10년대 끝날 때부터 20년대 초에 있었던 일. 이 워싱턴 회의 20년대 초.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립군 부대가 봉오동 전투 1910년대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빛을 보는 1920년대를 문을 여는 전투 봉오동 전투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영화에서 청산리 전투까지 다 1920년에 있었던 일. 년도 몰라도 되고요. 20년대 초에 있었던 일. 오케이 이거 만주사변은 1930년대를 여는 거잖아요. 우리 그쵸? 일본이 이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상징하는 사건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입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930년대의 특징은 뭡니까? 한중연합작전 조선혁명군 중국 오케이? 중국군과 우리 한국 독립군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중국 호로군 그리고 중국은 뭐였죠? 중국 공산당이었나? 중국 혁명군과 이제 조선혁명군이 이제 모이고 그렇죠? 이게 있었던 게 그 지청천 양세봉 장군 활약했던 게 1930년대. 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신간회가 창립된 거 우리 신간회 창립 한국사에서 1920년대라고 배움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뭡니까?
그 중국의 1차 국공합작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독립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관회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20년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이니까 시대를 몰라도 사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이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은 사건으로 따지면 1차 국공합작이 끼친 영향인 거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뭐 끼친 사건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없고, 일본의 21개 요구를 철회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은 오사운동에 대한 얘기죠. 이걸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뭐 우리나라의 그 3.1운동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일본에 이거 다 파리 강화회의 때 있었던 일이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지만 시기를 모르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딱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17번 이 조약에 대한 내용. 이 조약이 21조 이런 것 때문에 다 헷갈립니까 혹시? 자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이 서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게 상징적으로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있고, 우리 그 6.25 전쟁 끝나고 그 체결된 정전 협정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아주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게 표현할 만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 TMI고, 얘기를 보면은 전쟁 시작되는 전에 독립을 잃었고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독립을 되찾았다. 이 딱 샌프란시스코 내용이네. 한국 개별적으로 꾸준히 일본과 싸웠다. 이 조약으로 연합국은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일본한테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독립을 인정받긴 했으나 여기 서명을 하거나 막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이 회의 조약에 참여를 하진 못했어요. 서명에. 오케이, 요것도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답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요. 이 뭡니까 지금 요 조약은 보시면 이 조약에 대한 설명. 자, 일본의 주권 회복 내용을 담았다. 이거 최근에 선생님이 영상을 올린 내용인데 잘 보세요. 자, 얘기만 할게요. 일본은 전범국이에요. 전쟁 범죄를 일으킨.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완전히 얘네를 엄청 혼내켜야 돼. 그러면서 미국 군정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이제 들어가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쵸? 제너럴 헤드쿼터스 GHQ가 메가더 장군이 그랬는데 일본을 다시 키워줍니다. 왜 그랬죠? 이 냉전의 흐름 속에서 6.25 전쟁이 터지는 과정에서 1951년 6.25 전쟁 중에 연도 몰라도 되고 샌프란시스코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권을 빨리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일본을 빨리빨리 키웁니다. 왜냐? 이러다가 한반도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막 사회주의적으로 통일될 수 있거든요. 이거 원치 않거든. 자본주의 세력의 든든한 기지를 일본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주권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료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내용도 다행히 있고요. 오케이.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합의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 적어야 됩니까? 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일본과 왜 싸워? 이거 2차 대전 때 얄타 회담 때 비밀적으로 여기서 약속을 하죠. 얄타 회담에 대한 내용.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지금 보기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서 체결되었다. 깜짝이야. 오, 답인가 했어. 2차 세계대전이 답이죠? 지금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나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건 뭡니까? 우리 아까도 언급됐네. 다 연결돼.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나오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여기서 일본은 승전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체결된 조약의 이름은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북위 17도선 하면 뭡니까? 베트남 얘기죠. 베트남, 남베트남, 북베트남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제네바 회담. 이렇게 답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18번 갈게요. 중일 양국은 오늘부터 그동안 비정상적인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이 과거에 일본이 중국까지 쳐들어가면서 만주사변, 난징 대학살, 중일전쟁 같은 거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줬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에요. 얘네가 배상을 포기하고 그냥 야, 일본 니네 정말 싫은데 그냥 정당하게 평가. 그냥 이제 손을 잡자라는, 지금 이거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바로 중일 공동 성명에 대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나를 볼게요. 이건 미중이네. 미중은 오늘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한대. 이건 뭐야? 미중 국교 수립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러분 여기 시기에
느낌이 비슷하잖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뭐야? 동아시아의 국교 회복에 대한 단어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나? 그럴 거예요. 그 영상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런 내용이 중요하죠. 요 닉슨 대통령 나오면서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흐름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잘 보세요. 자, 닉슨 독트린이 이 동아시아 국교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입니다.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아유 그만 싸워야 되겠다. 전쟁 그만해야 되겠다. 아시아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닉슨 독트린이 펼쳐지고 이걸 식으로 급격하게 냉전이 끝나는 모습, 완화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얘네가 엄청난 시장, 매력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냉전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삐진 타이완이 유엔을 탈퇴하죠. 유엔 탈퇴, 유엔 아웃. 그와 같이 중국이 유엔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 다 미국이 봐준 거죠. 중국 유엔 가입. 게다가 이 대국 대국이라고 하죠. 중국은 이때 엄청나게 이제 인정을 받고 유엔에서 중요한 이제 국가 5개 국가가 이제 중요한 역할 결정권을 가지는 상임 이사국에 뽑히기도 하고요. 지금 이걸 적는 거는 밑에 보기에 5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닉슨이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엄청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사진도 있을 거예요. 주은래 총리가 저은어라이 총리가 이제 같이 맞이를 하는 거 방문을 하고 여기서 미, 중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대박적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과 사회주의의 이제 대표 국가가 된 중국이 정말 손을 잡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영향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죠. 7.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중일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제 국교가 회복되게 됩니다. 일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건데 일본이 이 직후 바로 국교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거보다 한창 뒤에 베트남 전쟁까지 다 끝난 이후에 국교를 수립합니다. 오케이, 이게 꽤 걸리는 시기라고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굳이 연도가 궁금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72년도, 197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교 수립하는 건 79년도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 오케이? 중국에서 많은 일이 또 있거든요.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도 있고. 오케이? 요 차이를 지금 묻는 문제네요. 오케이? 게다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거 중국이 야 니네 자본주의 국가들 옛날에 대만을 좋아했잖아. 대만 근데 확실히 아웃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를 우리 중화인민국임을 인정을 해라.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타이완과는 단교, 국교를 단절해라.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이완만 이제 나가리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오케이, 요 흐름. 우리나라는 언제 수립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요 79년 이후에 미국과 수립하는 거 모습을 보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수교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92년도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정권과 이제 중국, 베트남 연달아서 이제 92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노태우 정권 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많은 일들이 지금 이게 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자, 볼게요. 1번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 얘기했네. 요때라니까요. 1번 엄청 뒤네요. 지금 가나가 어디야. 그러니까 이 지금 중1 이게 이게 나겠네요. 오케이. 자, 1번은 저 뒤. 베트남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거든요. 북베트남 사회주의 세력의 북베트남이 승리를 거두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뭐냐면 저기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과 원래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도 지배했다가 이게 광복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호치민을 비롯한 요 베트남 지역에서 우리 이제 독립된 국가인가? 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그때 이제 수립이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웃기지만 하는 거야.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훨씬 이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닉슨 독트린보다 그 이전 얘기겠네요.
오케이.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결과죠. 이거 베트남 전쟁에서의 뭐 베트남의 구정 대공세로 인한 베트남의 아주 승리 분위기, 미국 내에서의 반전 운동, 그 닉슨의 당선, 반전 운동을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 이후 요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요 시기가 꽤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베트남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닉슨 독트린 때 베트남에 대한 철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조금씩 논의가 되고요. 그만 싸울까? 미국이 이제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만할까?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그래 그만 개입하자 요런 게 이제 닉슨 독트린인데 이런 얘기가 실현되고 실제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이제 요 사이에 존재하는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자, 평화협정. 이게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 파리 평화협정 때 미군이 공식적으로 철수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철수를 합니다. 오케이, 느낌 와요? 철수를 하고 철수가 되고 이게 1973년 요 사이인데 그리고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점령을 75년도에 하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래서 이 시기도 요 사이에 이제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 거리가 멀고 요 사이에 요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연표를 통해서 알면 요 파리 평화를 요 사이를 알면 아까 베트남 민주공화국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알면 좋을 텐데 자 뭐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요 국교 수립 요거랑 지금 중1 요게 요 사이에 있었다. 요걸 지금 묻는 문제인데 자 요걸 이제 이런 걸 연표를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도 나오네요. 자 요거 그래가지고 정답은 그 4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자 중국이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요때니까 이전이죠. 계기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얘기 타이완이 아웃되고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이제 좀 쉬운 문제 좀 나와라. 이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타이페이가 지금의 타이완의 수도예요. 대만 중화민국의 수도인데 국부가 뭐야? 아버지 국가의 아버지의 동상이 있는데 얼굴만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모르겠죠? 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얼굴만 보고도 알면 뭐 좋을 텐데 이런데 뭐 나중에 어른 돼서 가보세요. 신해영은 당시 임시 대총통에 선출됐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엄청난 게 그죠?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다고. 오케이 1912년 연도 얘기 자꾸 하네. 자 신해혁명하고 중华民国 선포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역할이에요. 임시 대총통 올라갔고 그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완전 멸망시키고 2대 임시 대총통 되는 거죠. 이 순원에 대한 내용이네. 손문. 오케이.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이네요. 교육 치거로 공포했어요. 일본에 해당되는 내용. 아주아츠네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지금 순원과 상관이 없고요. 중국 동맹회 이런 게 등장해야 되는데 1차 국공합작을 추진했어요. 자, 이게 등장하는 거네요. 오케이. 자, 왜 이걸 했습니까? 북벌을 위해서. 북벌이 뭡니까? 군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랑 싸우자 이런 이제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달라도 여기서 순원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국민당이죠. 오케이.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을 결성했어요. 자, 요것도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요 4, 5번이 순원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흘러가거든요. 1차 국공합작이 이제 됐어요. 순원에 의해서. 되고 곧바로 좀 병사합니다. 이 순원이. 그리고 순원의 이제 수제자 부하였던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거든요. 그 시절에 국민당 이제 인사들과 한국 이제 임시정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 단체를 이제 맺는데 그게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요 전쟁 흐름 속에서 맞서 싸운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사례로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순원 죽고 난 이후에요. 국민혁명군이 이게 여러분 이거를 국공합작 추진한 다음에 북벌을 하기 위한 이 단체가 바로 이 군대가 국민혁명군이에요. 이거를 이끌고 북벌을 끝낸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장제스입니다. 오케이. 3번 답 고를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다른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자,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를 걷는 유사호치. 유사호치가 교과서에 제가 천재교육 둘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류사오치랑 싸우자는 거네요. 지금 자본주의 반대하는 거네요. 그쵸? 그거네. 마오쩌둥이 나이 어린 중학생, 고교생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당 지도 세력을 공격하라고. 얘네가 얘네거든요. 당권파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믿는 마오쩌둥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잖아요. 그쵸? 이 뭐냐면 자, 마오쩌둥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이 1950년대 초에 추진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쵸? 야, 이거 마오쩌둥의 정책 실패했네. 이 놀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바로 류사오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 그런 사회주의 경제 정책 안 되겠다. 자본주의를 좀 받아들이는 거 어떨까? 라는 좀 조정을 하는 거야. 너무 이제 사회주의로 치우치지 말자. 오케이? 이거를 또 마오쩌둥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들을 좀 약간 신격화하는 이제 완전 자기를 추종하는. 왜냐면 자기가 이 공산당을 이끌고 어려운 시절 다 겪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완전 신급 존재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주자파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이제 사건이 터져. 이게 문화대혁명이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화대혁명.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의 이제 명을 받들어서 붉은 두건을 두릅 쓰고 자본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이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공격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이 애들로 구성된 홍위병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다 이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 2번이 되겠네요. 6월 민주항쟁 우리나라 얘기 천수이벤 집권 대만에서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야당에서 당선되는 천수이벤 총통 50원 체제 일본 자민당과 관련된 얘기 도이모이 정책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이건 쉽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제가 지금 별표 친 게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EBS 메가스터디 이투스 여러 군데에서 등급 컷이 나오겠지만 47점 이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오케이? 그동안 동아시아 출제되는 그런 연도 없이도 흐름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 특히 유심히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교과서로 충분합니다. 교과서 아예 본문에 연도가 적혀 있으면 시간이 남으시면 연도를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강조했던 게 뭡니까 모르는 문제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답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대신 교과서를 꼼꼼히 봤음을 전제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시기 문제를 풀 때 아까 같은 간이 작은 연표로 여러분 각자 이런 식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몽골에서 일본, 한국까지 그리고 이렇게 중국과 일본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려보시면 조금 더 빠를 거고 이걸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런 연표겠죠. 연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거 제가 1편에서 얘기했는데 모든 사종 교과서의 사료를 다 모아놓은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구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모칸 안에 사료로 이제 낯선 사료가 이제 등장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물론 여기 없는 사료가 나옵니다. 또 수능에는. 그런 걸 근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페이지 별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것도 이제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연표 또는 사료 뭘 원하는지 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2개로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서. 자, 모두 건강하십시오.